안녕하세요. 존버스턴TV의 존버스턴입니다. 오늘은 절대 수익 20%라는 주식 관련 책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. 이 책은 이재용님이 집필을 하셨는데요. 그렇게 유명한 책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첫째, 투자의 대가들도 시장에 대해 무수히 많은 예측을 하지만 예측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. 이거는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만 예측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는 요번에 예시를 또 들 수 있겠죠. 코로나 때 빠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. 반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실물 경제가 아직까지 안 좋은데 지수가 뭐 더 내려갈 거다. 그래서 더블 딥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결국에는 나이키 반등으로 계속 올라갔잖아요. 뭐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측을 해도 틀리는 경우가 많다. 이런 얘기고요. 이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투자를 하다 보면 악재나 호재를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 빠르게 해석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. 그거 뭐 당연한 얘기죠. 투자를 하다 보면은 네, 악재가 호재가 나올 수 있잖아요. 왜냐면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. 그럴 때 딱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성, 회사의 실적의 성장성에 도움이 되는 호재 기사인지 아니면 성장성이 꺾일 만한 그런 악재성 기사인지 그런 걸 해석해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. 왜냐면은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말이죠. 그래서 밑에 주식 투자는 유연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. 또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실패하는 기업이 나오는데요. 실패하는 기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어떤 투자자라도 100% 항상 수익만 보는 그런 투자자는 없거든요. 손실을 봤을 때 그 손실을 최소화를 하면서 잘 처리를 하는 게 그게 진짜 내 계좌의 수익률에 직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실제로 이거는 투자를 아마 직접 몇 년 동안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미래 실적과 가치에 대한 치밀한 분석 없이 하는 투자는 도박에 가깝다.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. 그냥 남들이 좋다 하더라 해가지고 내가 직접 어떤 기업에 대해서 뭐 기사를 본다거나 아니면 재무제표를 본다거나 뭐 좀 찾아보지 않고 그냥 바로 돈 넣고 하는 거는 뭐 카지노 가서 배팅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죠. 이 위에는 사실 투자의 대가들도 시장에 대해 무수히 많은 예측을 하지만 예측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. 이것도 맞기는 한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내가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승률을 높이는 방법이고 내 수익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 그 회사의 경영 방향성과 스토리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. 라고 하는데요. 이 회사가 앞으로 좀 경영을 신사업을 진출을 하는데 좀 먹거리가 될 만한 것에 진출을 하는지 아니면 별로 업황이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진출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. 이런 얘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본업이 빠지면 신사업의 기대감도 묻힐 수 있다. 라는 건데요. 이거는 본업이 어느 정도 잘 나가야 신사업을 했을 때 본업이 계속 꾸준하게 실적이 찍혀주고 조금씩이라도 전년 동기 대비 뭔가 향상이 돼요. 그러면 이제 신사업을 만약에 어떤 걸 해요. 뭐 2차 전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태양광을 한다거나 뭔가를 해요. 그러면 이제 본업에서 원래 뛰어난 기업이니까 신사업을 해도 어느 정도 얘네들이 실력을 있고 실적이 계속 나왔었던 애들이니까 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믿어준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주가가 더 튈 확률이 높다.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주가가 바닥에서 오래 있었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안겨준다. 이게 저는 크게 이게 공감을 하는데요. 그래서
뭐 제 유튜브에 있는 기업 분석 내용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막 고점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잘 안 하고 최대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로 막 모멘텀도 좋고 뭐 재료 좋고 실적 잘 나오고 하는 기업인데 막 신고가를 계속 뚫고 이렇게 가는 기업들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런 것들은 이제 누가 구독자분들이 뭐 댓글로 요청을 해도 제가 댓글로 답변을 달고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차트상 고점에 있는 거는 안 좋고 좀 저점에 있어야 그래도 올라갈 룸이 많고 앞으로 이렇게 먹을 룸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시장이 하락할 때가 주식 매수의 최적기이다. 이게 어떻게 보면은 4번은 주가가 바닥에서 오래 있었던 기업들. 이건 기업 관점이고요. 기업이 무조건 바닥이라고 다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인데 주가만 바닥인 그런 기업을 의미하고요. 시장이 하락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개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시장이 그냥 지수가 빠져가지고 같이 빠지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러면 그럴 때 그런 주식을 좋은 기업들 주식을 매수하는 게 최적기라는 것이죠. 그래야 이제 먹을 룸도 많고 수익도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. 그리고 6번, 7번은 약간 이 위에랑은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한데 개별적 예우이긴 한데 그냥 책의 내용이 있어서 두 가지만 딱 가지고 와봤습니다. 여섯 번째는 뜻밖의 호재를 만나서 주가가 20% 이상 크게 급등했다면 일단 매도한다는 점인데요. 이거는 이제 보통 내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투자 포인트 말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호재가 나왔어요. 그래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해. 막 20% 이상 급등을 하면은 그러면 일단 뭐 매도를 하는데 이 매도가 전량 매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분할로 일부 매도하고 다시 조금 내려가면 좀 다시 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을 하겠죠. 어쨌든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하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. 일부라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. 또 7번은 이게 퍼 산출할 때 지배순이익으로 산정해야 된다. 보통 애널리스트 보고서 리포트에도 무슨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할 때 퍼 같은 거 산출을 하잖아요. 그거 다 이게 지배순이익으로 합니다. 그리고 네이버 금융에 나와 있는 퍼도 지배순이익 기준이고요. 이게 참고로 지배순이익이 뭐냐면 별도 개별 재무제표 말고 연결 재무제표 있잖아요. 연결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상에 그 항목 중에서 단기 순이익이라는 항목이 있어요. 그런데 단기 순이익의 항목 중에서 보면은 단기 순이익 총액이 있고 그 밑에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이 있고 또 그 밑에 비지배 지분이 있단 말이에요. 그 중에서 그 세 개 중에서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이 단기 순이익 가지고 펄을 산출해야 된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이상으로 절대 수익 20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